안녕하세요. 칼리지 피직스 기초물리학 2장 1차원 운동입니다. 자, 2장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운동의 이제 일반적인 물리량인 변이,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차원 운동에서 가장 간단한 운동인 등가속도 운동, 일정 가속도 운동, 그리고 이러한 일정 가속도 운동에서 또 대표적인 예인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2.1절 변이, 속도, 가속도입니다. 자, 변이, 속도, 가속도는 운동을 표현하는, 기술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이 됩니다. 그리고 요 변이, 속도, 가속도의 정의는 1차원 운동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운동에서 같은 방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제 1차원이냐 1차원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구하는 그 과정이 복잡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래서 1차원 운동에 대해서 이러한 변이, 속도, 가속도를 이제 정의하려면 우선 위치를 먼저 정의해야 되죠. 변이라는 것은 위치의 변화인데 위치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작점을 정의하는 것, 기준점을 정의하는 좌표축을 선택하는 방법을 기준틀을 정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틀을 정하면, 그러니까 1차원일 때는 요 좌표축이 하나, x축 하나 하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수평 수직선을 좌표축으로 정하고 여기에 원점을 정하는데 요 점을 원점으로 할 거냐, 뭐 요 점을 원점으로 할 거냐 하는 것들을 정하는 것이 기준틀을 이제 선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기준틀이 이제 선택이 되면은 먼저 위치를 먼저 표시해야겠죠. 위치라는 것은 원점에서 1차원일 때는 이 직선 위의 거리, 이것이 위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점의 거리가 xi였다. 그러면 근데 요게 움직인다. 그럼 위치가 변하는 거죠. 그 위치가 변해서 이쪽으로 위치가 변했다. 바뀌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동한 것이 되는데, 이러한 이동의 위치의 변화를 변위,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그러고, 이제 정의는 델타 x라는 기호를 쓰고요. x가 위치를 나타내는 변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델타 x의 정의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것을 변위로 정의합니다. 요 델타라는 기호의 이제 약속이 뭐냐면 항상 이것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라가 되는데요. 요게 이제 x니까 나중 x에서 처음 x를 빼라. 그게 되는 거고, 이제 다른 물리량이 오면은 그 물리량의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변이라고 정의를 해보면 위치를 길이의 단위인 미터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변이도 단위는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변이의 크기는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 사이의 거리를 변이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의 관계이지, 무슨 얘기냐면 xi에서 xf까지 움직였다. 그럴 때 한 번에 갈 수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갈 수도 있죠. 예, 이런 경우에 두 경우 모두 다 변이의 크기는 처음하고 나중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직선 거리가 바로 변이의 크기가 된다는 거고요. 이때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변이가 양수다 그러면 나중 위치가 더 큰 거죠. 나중이 처음보다 큰 거고, 요 크기를 이 수직선상에서 표시하면은 오른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하는 방향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변이가 음수다 그러면 나중이 더 작은 거죠. 처음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부호는 음이 되는 거고, 방향은 음의 방향, 이제 수직선에서 왼쪽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이가 위치의 변화인데 그 위치의 변화 자체가 방향성을 띈다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1차원 운동일 때는, 그러니까 이게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으면은 뭡니까? 이게 벡터죠, 벡터. 원래 이제 변이는 벡터인데 1차원일 때는 요 벡터의 방향을 부호를 가지고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벡터 기호를 안 쓰고 부호 가지고 방향을 나타낼 건데, 그래도 얘가 방향이 구분이 되는 벡터다 하는 것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자, 변이가 생겼다, 움직였다, 위치가 변했다 하는 건데 얼마나 빨리 변했느냐, 얼마나 위치가 빨리 변하느냐 하는 것을 속도로 정의합니다. 자, 속도는 평균 속도하고 순간 속도가 있는데
이 속도를 이제 서브 섹션이 속도이지만은 속도랑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속력을 정의하고 차례대로 속도를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평균 속력을 정의를 하면요. 자, 평균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평균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평균하고 다른 형태입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의 정의는 일단 속력은 경로의 길이를 시간으로 나눠준 것을 속력으로 정의합니다. 경로의 길이, 이거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그래서 평균 속력은 t분의 d, 그러니까 경로 길이를 d라고 그러고 시간을 t라고 그럴 때 t분의 d 나누기가 평균 속력입니다. 전체분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것이 전체분의 전체 나누기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뭐 A하고 B 더해서 A, B의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은 더해서 둘로 나누잖아요. 이러한 평균도 맞는 평균인데 이거보다 더 일반적인 것이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전체분의 전체 나누기. 그런데 속력이니까 경로 길이를 시간으로 나눠준 것을 평균 속력으로 정의합니다. 그럼 이때 경로 길이가 뭐냐? 거리하고 경로 길이의 이제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리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길이, 그러니까 변이의 크기가 바로 거리가 될 거고요. 경로의 길이는 패스 랭스, 실제 움직인 경로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i, xf 해가지고 움직였다 할 때 거리는 이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니까 이 거리가 바로 거리가 될 겁니다. 이 길이가. 그런데 이렇게 움직일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였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실제 경로의 길이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요 꺾어진 요 길이 있죠. 이 선분들을 다 합한 그것이 경로의 전체 길이, 경로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실제로 움직인 거리, 실제로 움직인 경로의 길이를 시간으로 나눠준 것이 평균 속력이다.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평균이 나누기다 하는 거하고 속력은 경로의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제를 먼저 볼까요? 토끼와 거북이가 4km 거리에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토끼가 0.5km를 뛰는 동안에 90분 동안 뛰고 나서 90분 동안 낮잠을 잤네요. 안 움직였네요. 그리고 낮잠에서 깨가지고 전보다 2배의 속력으로 달렸다. 그리고 경주는 1.75시간 만에 끝났다. 토끼가 이겼다. 예. 그럴 때 A, 토끼의 평균 속력을 구하라. 그 다음에 B, 토끼가 낮잠을 자기 전 평균 속력은 얼마인가? 돌아가는 거나 하는 건 없다. 한쪽으로만 갔다는 얘기죠. 일단 평균 속력은 전체 시간분의 전체 경로의 길이. 그럼 이 문제에서는 4km 달리기를 했으니까 거리는 경로 길이는 4km가 될 거고요. 그리고 쭉 보니까 경주가 1.75시간 만에 끝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평균 속력 A번은 구하는 조건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의 정의가 t분의 d였는데 d가 4km고 전체 시간이 1.75시간 아워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B번은 낮잠을 자기 전 평균 속력은 얼마이냐? 요 평균이라는 것이 나누기였는데 요게 이제 전체를 나누면 전체에 대한 평균 속력이 되는 거고 지금 요 운동은 낮잠 자기 전 그리고 낮잠 자는 동안 낮잠 잔 후 그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각 구간마다 평균 속력을 따로따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거를 잘 보니까 전체가 4km인데 그중에 0.5km를 먼저 뛰었어요. 그걸 D1이라고 그러고 그동안 걸린 시간을 T1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낮잠을 잤죠. 낮잠을 잔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거리를 D2를 시간 T2 동안에 이동을 한 건데 처음에 평균 속력을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 그게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죠. 낮잠을 자기 전 평균 속력 이 구간을 V1의 평균 속력으로 이동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낮잠 자고 나서 2배만큼 더 뛰었으니까 이 구간은 이 V1이 되겠죠. V2라 그러면 이러한 평균 속력으로 달렸다 하는 그런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이때 V1을 구하라가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평균 속력을 따로따로 이제 표시를 해보면요. 각각에 대해서 V1은 T1분의 D1이 될 거고 그리고 V2는 T2분의 D2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요거는 달린 시간이죠.
달린 시간이고 여기에 낮잠 잔 시간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2시간하고 낮잠을 잤던 90분을 더했더니 얘가 1.75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요 달린 시간의 합은 1.75 시간에서 90분을 뺀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90분은 단위를 시간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단위를 맞춰주면 1.5 시간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빼면은 1.75에서 1.5를 뺐더니 0.25 시간 동안 이제 달린 시간이 되겠죠. T1하고 T2를 합한 것이. 그래서 요 관계식을 우리가 이용할 건데 V1을 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D1하고 D2는 알려져 있죠. 얘가 0.5km이고 그러면 전체가 4km니까 얘는 3.5km가 되겠죠. 그래서 D1, D2는 아는 거고, 그 다음에 V1의 관계가 주어진 거고, 시간에 대한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요 식에다가 V1의 형태로 바꿔줄 건데, 그러면 T1은 V1분의 D1, T2도 V2분의 D2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속력에 관한 식으로 바꿔준 거고요. D1하고 D2가 알려졌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렇게 0.5하고 3.5 대입한 거고, V2가 V1의 2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변수가 하나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연립방정식인데 주어진 조건에서 찾고자 하는 미지수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도입한 문자들을 다 소거해서 또는 알려진 값을 대입해서 하나의 문자 변수로만 남겨주면은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직접 해보고요. 답이 9.00km/h 이런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에 대해서 평균 속도부터 얘기를 하면요. 속도하고 속력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속도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것. 그리고 평균이기 때문에 전체 시간 델타 t초 동안에 델타 x만큼 변이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평균. 그리고 보통 이제 평균은 위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긋는 것을 평균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은 AVG 이렇게 약자, 에버리지의 약자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평균이 나누기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전체 나누기 또는 요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변화율이죠. 시간에 따른 x의 변화율 나누기 또는 변화율, 요 관계를 잘 기억을 하고요. 단위는 미터/세크. 속력도 그렇고 이제 속도도 그렇고 이 길이 단위를 시간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단위가 미터/세크가 됩니다. 자, 이것이 평균 속도인데 요 시간 간격을 점점 짧게 가져가면 어느 한 순간에 요게 이제 델타 t초 동안의 평균인데 델타 t가 0으로 가면은 점점 시간 간격이 줄어들고 0이 되는 어떤 순간에 극한을 찾아보면 이것이 순간의 속도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간 속도는 시간이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 하에 평균 속도의 극한값이 순간 속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 극한이 나오는데 이것을 구하는 것은 이제 뭐 극한을 눈에 보기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요 극한 자체 계산이 미분입니다. 미분. 그래서 참고로 x를 t로 미분해라 하는 미분이 되는 건데 요 책에서는 이 강의에서는 속도를 구하는데 미분을 사용하는 범위까지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순간 속도를 구하는 거는 그러면은 요 미분을 안 쓰면 순간 속도 이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정의는 순간 속도하고 평균 속도가 이와 같은 관계로 정의되어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속도라 그러면 순간을 뗀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다, 속도가 변한다 하는 얘기를 하면은 매 순간 속도가 변한다 또는 일정하다, 얼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일 때는 반드시 평균이란 말을 꼭 붙여야 되고요. 그냥 순간일 때는 속도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속도가 양수면 자, 이 식에서 보면 델타 x가 양수면 평균 속도가 양수이고 그거에 대한 순간 극한값도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속도가 양수면 변이가 양수이고 이 말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 거네요. 방향. 속도가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속도가 음수이면 변이가 음수이고 왼쪽으로 이동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벡터량이구나, 속도는 벡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차원이기 때문에 이 벡터 기호는 안 쓰고 그냥 부호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평균 속도에 대해서 순간 속도가 정의된다면 속력도 순간 속력이 정의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순간 속력은 속력, 평균 속력에 대해서 순간값, 극한값이 바로 순간 속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의미가 그냥 속력 그러면 어느 순간의 순간 속력이다. 순간이란 말이 생략된 것과 같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평균 속도하고 평균 속력은 하나는 변이였고 하나는 그 경로의 길이었죠. 그러니까 경로 길이하고 변이의 크기가 다른 만큼 전혀 다른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렇게 가는 거하고 운동이 다르니까 속력은 다르죠. 근데 변이는 같으니까 속도는 같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평균일 때는 요 둘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평균 속도하고 평균 속력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요게 임의의 순간이 되면 어느 순간, 요 순간을 잘라서 볼까요? 요 순간을 잘라서 보면 요게 이제 요 거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만은 어느 한 순간이 되면은 요 거의 점에 붙어 있는 직선으로 볼 수 있죠. 그때는 아무리 이게 바뀌더라도 그 부분에 이제 거리하고 경로의 크기가 같아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으로 가면은 이 속력하고 속도의 크기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속력을 보통 속도의 크기로 많이 표시하는데, 요거는 순간일 때는 요 말이 맞지만 그 일반적으로 평균일 때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평균 속도하고 평균 속력, 그러니까 평균 속력하고 평균 속도의 크기는 전혀 별개로 정의되는데, 순간 속도의 크기와 순간 속력은 같은 걸로, 항상 같아지는 걸로, 그렇게 두 가지가 다르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속력하고 평균 속력은 방향이 없고 크기만 있는 스칼라량이고, 이 크기도 항상 양의 값을 갖습니다. 음의 속력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속도하고 평균 속도는 방향을 포함해요. 그래서 요 1차원 운동에서는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벡터량이다 하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 속력, 평균, 순간 요 네 가지 개념을 잘 구분합시다. 자, 1차원 운동일 때는 이러한 그 변이 속도 관계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원일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래프에서 나누기로 표시되는 것이 기울기죠. 기울기. 나누기는 기울기입니다. 그런데 속도가 바로 변이를 시간으로 나눴기 때문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바로 델타 t분의 델타 x 해가지고 기울기가 속도이고 이것이 바로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속도가. 그래서 x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인데 이 기울기가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이 평균하고 순간 두 종류. 그래서 평균은 평균을 정의한다. 그 말이 뭐죠? 델타 t를 말하는 겁니다. 뭐 1시간 동안 아니면 30분 동안 같은 30분이어도 이 구간에 30분 아니면 이쪽 구간에 30분 다르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시간을 평균의 구간을 정의하는 델타 t가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진 구간에서 두 점을 잇는 처음과 마지막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간은 요 이제 델타 t가 0으로 가면 요 두 점이 한 점으로 만나게 되죠. 그때는 이 선분이 접선이 되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 물론 요 접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도 이 미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접선을 구하는 방법은 얘기를 안 할 거고요. 접선이 알려져 있다 그럴 때는 순간 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면 등속도로 움직이는 경우, 등속도라는 말은 속도가 일정하다, 같다는 거예요. 속도가 일정한 거.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니까 순간 속도가 일정한 거죠. 그냥 속도라고 말하면 순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등속도다, 순간 속도가 일정하다,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 그 얘기는 이와 같이 직선, 하나의 직선으로 표시되는 그래프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등속도로 움직일 때는 A, B, C가 있을 때 A점의 접선하고 B점의 접선하고 C점에서의 접선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순간 속력이 다 똑같고, 그렇다면은 A, B 사이의 평균, B, C 사이의 평균 또는 A하고 C 사이의 평균이 기울기, 선분의 기울기도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전체의 평균하고 매 순간의 순간 속도의 크기 이것이 다 똑같다 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등속도입니다. 그런데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는 속도에 일정하지 않은 속도는 크기만이 아니라 방향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거나 아니면은 가다가 돌아가는 이런 운동을 다 포함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 보면은 그 x하고 t에 관한 그래프가 점점점 x가 시간이 지나면서 x가 멀어지다가 b점에서 최대로 갔다가 다시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x가 커지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b부터는 다시 x가 작아지니까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되겠죠. 그럴 때 a, b 사이의 평균 속도를 구해라. 그럼 a하고 b 사이 선분, 이 선분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ac, ad, ae, af 이와 같이 그 구간에 따라서 평균 속도 기울기가 달라지고 평균 속도의 크기와 부호도 달라지네요. 이때는 기울기가 양수고,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양수인데, 자 AC까지는 양수예요. 근데 AD부터는 평균 속도가 음수가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이제 AC까지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평균 속도가 다 양의 값을 갖는데 넘어서부터는 음의 값을 갖는다 하는 거고요. 근데 뭐 사실 평균 속도는 어디부터가 양이고 어디부터가 음이다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순간 속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순간 속도는 자, 이 경우는 이제 접선이 A점은 요게 접선이다라고 하면은 요게 A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표시하는 거고, 이 접선이 점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접선을 그려보면은 접선이 점점 기울기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순간 속도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다가 B에서 접선이 X축하고 날아나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 시간축하고 날아나죠. 가로축. 그러니까 이때는 순간 속도가 0인 거죠. 기울기가 0. 그 다음에 B를 지나면서부터는 접선이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은 속도가 음수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 구간은 속도가 양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극한의 개념을 그래프로 이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시간 간격이 좁아지면 평균 속도가 순간 속도에 가까워진다 하는 건데요. 자, 이러한 곡선으로 움직이는 위치가 변하는 물체의 운동에서 그 1초부터 3초까지 평균 속도를 구해라. 그럼 요 선분의 기울기가 되겠죠. 근데 요것을 1초를 고정한 상태에서 델타 t가 이만큼이 델타 t였는데 그거를 2초로 델타 t를 줄였다. 그러면은 요게 되는 거죠. 요 선분의 기울기. 그리고 그걸 1.5로 또 줄였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돼요. 이걸 점점점 줄여 나가면 결국에는 이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하에서는 요 선분의 기울기가 점점 요 접선으로 다가간다 하는 것을 이제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증명은 아닙니다. 경향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러한 증명은 미분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다 생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제를 또 볼게요. 2.2번 예제인데, 트랙의 직선 부분을 따라, 직선 부분이니까 일직선 운동입니다. 1차원 운동. 예, 천천히 움직이는 기차의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그랬고, A번 전체 이동에 대한 평균, 전체, 그러니까 O에서 시작해서 C점까지 움직인 거잖아요. 예, 12초 동안에, 그러니까 전체니까 델타 T가 전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B번 처음 4초 동안, 0에서 4초 동안이니까 O에서 A까지, 그 다음 4초니까 4에서 8초까지, A에서 B까지, 그리고 이제 T가 2초인 순간, 요 순간의 속도, 그리고 9초일 때의 순간의 속도, 9초가 요점 되겠네요. 요 점선이 접선으로 그림을 표시해 준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체 이동에 대한 평균 속도는 O에서 C까지 선분의 기울기 구하면 되죠. 그래서 선분의 기울기 가로축은 10이고 세로축이 10m, 12세크.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유효 숫자 3개 맞춘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 4초 OA, 선분 O의 기울기죠. 1.00이 되고, 다음 4초 A에서 B, 여기서는 0이네요. 딱 보니까 델타 X가 0이어서 0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 2초일 때 순간 속도. 자, 여기서는 0에서 4초까지가 직선이죠. 직선이니까 접선의 기울기하고 선분의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같은 값을 가질 거고, B번이랑. 그 다음에
9초일 때, 이거 점선이 9초일 때 접선이라고 그랬죠. 요런 문제는 미분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문제에서 주어져야 돼요. 안 주어지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미분을 안 배웠는데 점선이 나왔네. 그럼 이게 접선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요거죠, 요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요것도 이제 대략 눈금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9, 9, 3, 여기 3이라고 그러죠. 3에서 9까지 해주면은 0에서 대략 4, 5, 5하고 4 사이쯤 되겠죠. 4.5 정도.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눈금이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 값 자체가 정확한 건 아닌데 어쨌건 이 문제에서는 접선이다. 접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순간속도를 크기를 구해라. 그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0.75다.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입니다. 이제 위치가 변한다. 변이. 그리고 변이가 또 변한다. 변이가 얼마나 시간에 대해서 변하느냐. 속도. 그런데 그 속도도 변할 수가 있어요. 빠르기인데 빠르기가 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가속도인데 이 가속도도 평균하고 순간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v가 평균 가속도로 정의되는 거고 굳이 말로 쓰면은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는 것이 가속도가 되겠죠. 그리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눴으니까 세크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평균인데 이것도 나누기인데 여기서 극한을 취하면은 순간이 되겠죠.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하에서 순간 가속도가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부호가 있어요. 델타 v가 커지냐 작아지냐. 그래서 얘가 이제 양수다, 음수다 하는 그런 건데 이 가속도가 양수다, 음수다 하는 거는 사실은 좌표를 정해야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좌표를 말하기 전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속도하고 속도가 같은 방향이다. 그리고 반대 방향이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직관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가속도하고 속도가 같다 그러면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가속도가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에서는 가속이 속도가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델타 V가 양수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물론 이제 좌표에 따라서 이게 음수가 될 수 있지만 속력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증가하는 것이 됩니다. 순간 속력이 증가해서 가속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반대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가속도가 왼쪽이에요. 이건 오른쪽이었고 왼쪽. 그리고 이때는 속력이 점점점 줄어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정지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왼쪽으로 이제 가속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현재 상황 가속도와 속도가 반대 방향이면 그러면 속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소. 그러면은 감속도, 가속도가 있는 운동이죠.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가 변한다는 거지 빨라진다는 것만 표현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가속되거나 감속되거나 모두 가속도가 있는 운동이다. 그렇게 구분을 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속도도 방향이 있고 속도도 방향이 있는데 같은 방향.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직선에서는 1차원에서는 부호를 얘기할 건데 같은 플러스이거나 아니면 같은 마이너스이거나 그럴 때는 속도의 크기가 증가한다, 빨라진다. 반대면 느려진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통해서 역시 이제 1차원 운동이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가속도를 해석할 수 있는데 그 관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델타 t분의 델타 x가 평균 속도였잖아요. 그러면 x 대신에 v, t는 똑같은 거고 그럼 v 대신에 a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xt 그래프에서 기울기였다면 가속도 a는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vt 그래프에서 기울기인데 이제 그 평균일 때는 선분의 기울기고 그 다음에 순간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면 되겠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니까 VT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이제 속력이 이렇게 매 순간순간 빠르기가 이렇게 변하는데 처음 시간, 나중 시간 델타 t 동안에 P에서 Q까지의 선분의 기울기가 평균이고 그리고 이제 Q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려놨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가속도, 순간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또 보면
야구 선수가 외야로 날았던 공을 잡기 위해서 직선 경로로 움직이는데 시간에 대한 선수의 속도는 그림과 같았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ABC에서 순간 가속도를 구해라 그랬네요.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기울기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A 직선이네요. 그럼 1초 동안의 속도가 이만큼 커졌으니까 1분의 2가 되는 거죠. 아니면 2분의 4 해도 되고요. 그래서 2m/s 제곱이 되는 거고, B에서는 이 선분이 기울기가 0이죠. 그러니까 가속도도 0이고, 그 다음에 C에서는 요 접선의 기울기가 요 선분이랑 같으니까 3, 4에서 4, 2로 줄어드는 거.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에서 쉽게 바로 구해줄 수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한 예제였습니다.